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고준이. 우리 시어머니는 흔히들 말하는 과도한 간섭에 억지 잘 부리는 전형적인 시어머니다. 그리고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만과 잔소리를 투덜거리며 해오신다. 그리고 내겐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는 하나만 낳을 생각이니? 애는 많이 낳도록 하거라 라고 말해왔다. 자기도 남편 한 명밖에 안 낳았으면서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출산 예정일은 연말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거꾸로 있는 바람에 조금 빨리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첫째 아이는 낮에는 임시 타가소에 맡길 수 있게 해놓았고 저녁엔 친정엄마에게 맡기기로 했다. 친정엄마는 친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친할머니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 낮에는 도우미에게 간병을 부탁하고 있었다. 그동안엔 엄마는 직장에 나갔고 저녁부터 엄마가 할머니를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 아이를 부탁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처음엔 입원하는 동안 가족도 함께 묵을 수 있는 방을 빌려서 첫째 아이와 같이 지내려고 했지만 제왕절개가 처음이라 수술 후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수술이 정해졌을 때에 빈혈기가 있기도 해서 여러모로 불안했기 때문에 출산 후 3일째부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셋이서 함께 지내려고 하였다. 남편에게 부탁하면 좋았겠지만 타이밍 좋게 출장과 겹치고 말았다. 게다가 간호사분도 가족용 입원실이기 때문에 물론 첫째 자녀분도 같이 지내셔도 괜찮지만 출산 후 3일 정도까지는 링겔이나 이것저것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작은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따로 아이를 돌보실 분이 있으면 부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때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출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제왕절개 하게 된 것과 아이는 3일간 타가소와 친정엄마께 맡기게 된 것을 설명드리니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타가소에 맡긴다고? 아직 어린애를 갖다가? 익숙치도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긴 시간 있게 하면 불쌍하잖니? 그리고 준이 너네 어머님, 할머니 간병도 해야 하지 않니? 어린아이도 돌보고 할머니 간병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들 게다. 하지만 혹시나 병원에서 같이 지내다가 여러 가지 기구들 만지거나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위험할까 싶기도 하고 저도 한동안은 안아주지도 못할 상태일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돌봐주마. 네? 그치만 연말인데 어머님도 바쁘실 텐데. 그게 말이야. 친구랑 연말연시에 여행이나 갈까 했는데 가려고 했던 숙소가 예약이 꽉 차서 못 가게 되었지 뭐니? 그러니 딱히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내가 돌봐주마. 그렇군요. 평소엔 비꼬면서 좋은 말 하나 안 하는 시어머니인데 이땐 웬일인지 상냥한 말투로 그렇게 말해주셔서 역시 말은 그렇게 해도 둘째가 태어나는 건 정말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말대로 첫째 아이를 시어머니께 3일간 부탁하기로 했다. 시어머니에게 맡기기로 한 후 나는 예약해두었던 타가소도 취소하고 시어머니 댁에 아이를 맡길 준비를 했다. 그리고 수술을 이틀 앞두고 있을 때였다.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그래, 며느라. 할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무슨 일이세요? 그게 말이야.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갑자기 미안한데 사정이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예약 대기하고 있던 숙소에서 취소가 하나 나왔다고 연락이 왔지 뭐니? 그래서 여행을 갈까 하는데 라는 것이었다. 그게 웬만해선 예약 못하는 숙소라서 연말연시에 갈 수 있다니 꿈만 같잖아. 선물 사오마 라며 신나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대신에 아버님이 돌봐주실 테니 괜찮을 거다 라고는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고령에 다리도 불편하신 데다 일밖에 모르시던 시아버님이 아이는 거의 돌보신 적도 없으셔서 불안한 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가 돌봐주신다고 본인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런 줄만 알고 타가소도 취소했는데 직전에 와서 거절하다니 너무 무책임하다.
그럼 곤란해요, 어머님. 어렵게 신청해둔 타가소도 취소해버렸다고요. 아, 그래. 타가소가 있었지? 그럼 또 예약하면 되지 않니? 연말엔 학교나 유치원이 쉬기 때문에 임시 타가소는 예약이 힘들다고요. 이제 와서 예약하려고 해도 다 꽉 차 있다고요. 그럼 너네 친정엄마한테 부탁하거나 애비한테 휴무 좀 내려고 하면 되지 않니? 친정 엄마한테 물어보긴 하겠지만 엄마도 이렇게 갑자기 직장을 쉴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남편은 오늘 아침에 막 출장 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손주도 같이 자면서 지내면 되지 않니? 애초에 그러려고 그 입원실 예약한 거 아니야? 간호사분들도 병원에 많을 거고 손주 화장실 가는 것 정도야 부탁할 수 있지 않니? 간호사분들의 업무는 입원 중인 환자들의 아기들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 돌봐주지도 않을 거고요. 저도 미안해서 그런 말 못해요. 막말로 하루 정도 내버려 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잖니.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예상치도 못한 시어머니의 연락에 나는 황당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만 기다려봐. 좀 물어보고 올 테니.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맡길 곳이라도 찾아주시려고 그러나? 그동안 나도 급하게 일시 보육 같은 곳에 문의해보았지만 역시나 모두 예약이 꽉 차 있어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출산을 맞이하게 된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30분 후 또다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며느라가 안심하거라. 네? 옆집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제왕절개라도 다음 날부터 모두들 움직였다고 하는구나. 네? 그리고 아버님도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니 이번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구나. 라고 했다.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이것저것 제멋대로 정하질 않나. 마치 남일처럼 생각하시는 게 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됐습니다. 제 쪽에서 해결할게요. 라고 화를 내며 말을 끊으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려니 너도 참 물러 터진 거 아니니? 네 아이잖니? 네가 좋아서 낳았잖아. 그럼 처음부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임산부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받지 않으면 아이도 못 낳는다니? 정말 바보같이들. 이러고 있다. 물론 스스로 상태가 안정되어 있으면 아이 둘 다 돌보려 했지만 무엇보다 제왕절개는 처음인데다 2살짜리 애를 방 안에서 못 움직이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타가소랑 친정엄마한테 부탁한 거였는데 결국 그 후에 믿져야 본전으로 친구한테 물어보니 아이 있는 친구 2명이 애들 유치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괜찮으면 봐주겠다고 하여 번갈아서 와주기로 하고 그 후에는 친정엄마가 어렵게 반차를 쓰거나 해서 어떻게든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하니 남편은 회사에 말해서 어렵사리 빨리 끝내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틀간은 친구와 엄마에게 부탁했지만 3일째 되는 날부터 남편이 돌아와 주어서 집에서 내가 퇴원할 때까지 첫째 아이를 돌봐주었다. 그 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해주었다. 시어머니가 예정대로 연시에 여행에서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주 좀 보자꾸나 라며 온천여행 선물을 갖고 왔을 때에 아내와 손주가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하는 것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니 말도 안 돼. 게다가 엄마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돌봐준다고 얘기만 안 했어도 나라도 출장 전에 어떻게든 손을 쓸 수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시간 낭비한 거라고요. 엄만 약속을 깼어요. 조금은 미안한 척이라도 하시라고요. 그 정도도 못하면 인간으로서 실격이에요. 라고 말하며 되갚아 주었다. 그 후로부터 나는 앞으로 시어머니가 육아에 과도한 간섭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님께는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으니 말이죠. 라고 일일이 말대답하며 거절을 한다던가 시어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제대로 못 움직이니 도와달라고 할 때에도 그 정도는 다들 괜찮다고 하던데요. 라며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거나 해서 시어머니와는 철저히 엮이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후에 대해 불안을 느꼈는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도 줄었고
예전보다 꽤 잠잠해지셨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